심의에 관한 규정 제7조 방송은 국민이 필요로 하고 관심을 갖는 내용을 다룸으로써 공적 매체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 또 사회적으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 문화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 국민이 필요로 하고 관심을 갖는 스타의 모든 정보 낱낱이 파헤치고 살피겠습니다. 스타 심의실! 자, 대중음악 웹진 이즘에서 울림을 자극하는 목소리 한 소절만으로 리스너를 매료하는 가수, 이렇게 극찬한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시온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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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겸 프로듀서 시온이라고 합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시온 씨까지 모셨습니다. 네, 진짜 뵙고 싶던 분 중 한 네. 분이죠. 왜냐면 아, 저희가 처음 뵙는 거잖아요. 지금. 네. 네, 맞아요. 그쵸? 완전 처음. 예, 영상으로는 사실 저희가 접할 수 있었는데 맞아요. 네. 와 그쵸. 이렇게 실물을 뵐 수 있을 거. 굉장히 여러분들은 지금 신기해요. 되게 신기하고 훈남이세요. 예, 네. 그죠? 아닙니다. 네, 맞아요. 굉장히 맞아요. 훈훈하십니다. 그 네. 저는 그걸로 봤어요. 그 쇼미더머니 지원 영상을 그쵸, 되게 그게 재밌게 굉장히- 잘 네. 올리셔가지고 네. 그거 보고 되게 인상 깊었던. 근데 이 쇼미에 나왔으면 방송에서 많이 볼 수 있으니까 되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안 됐잖아요. 연결이 안 맞아요. 됐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게 사실 너무 아쉬웠어요. 저희도. 그쵸. 그때 저도- 당시 SNS 무슨 둘러보기에 다 시온 씨였어요. 아, 그래요? 네. 예. 완전 그건 엄청- 몰랐어요. 진짜 네. 그랬어요. 네. 아니 네. 아까 이슈가 되게 많이 네, 됐던. 언급한 웹진에서 원슈타인의 뒤를 이을 마미손의 진기한 보석이라는 평을 해주셨는데 아니 마미손 씨랑 어떤 인연? 마미손 형은 이제 저희 회사 사장님이시고 그렇죠. 아, 왜 맞습니다. 네. 예스. 그리고 저를 사실 이제 독일에서 데려오신 분이라서 진짜요? 네. 독일에서 아니 그렇게 어떻게요? 되셨어요? 어떻게? 사실 이게 독일이란 나라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건너오기가 쉽지 않은 결정인데요. 그쵸. 사실 그때 이미 이제 저는 음악을 사실 좀 접을 생각을 하고 네. 대학에 이제 원서도 넣고 네네. 합격을 한 상태였는데 대학에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오셔서 음악을 좀 같이 해보는 게 와. 어떻겠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러면 확신이 어디서 드셔서 독일에서 한국으로? 그러게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디서 들었을까요? 근데 이제 마미손이라는 래퍼는 이미 저도 알고 있었고 네네. 네. 그리고 뭔가 사실 저도 모르게 아직까지 음악에 좀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그냥. 근데 사실 부모님 설득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아. 제가 사실 좀 고민이 많았고 부모님이 계속 그래도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와 되게 진짜요? 멋지시다. 네, 네. 그러니까 아니 저 데뷔 전부터 이력이 화려하신 게 일단 독일 빌레펠트에서 태어나셨고 네. 독일 유명 오디션에서 최연소 준결승 진출이라 그러는데 어떤 오디션인가요? 독일 이제 한국에서도 진행한 오디션인데 보이스 줄여서 보이스. 아, 네네. 네. 그 보이스 코리아 뭐 이런 네. 것처럼 네. 보이스 저머니 뭐 이런 그렇죠. 식인 거네요. 보이스 저머니 오. 전 와. 세계적으로 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제가 나갔었죠. 대박. 네. 독일에서 그게 몇 살 네. 때였어요? 그게 이제 만 나이로 17살, 18살 대단하시다, 쯤. 진짜. 네. 17, 18이면 우리는 그때 같이 고등학교 다니면서 그죠? 네. 교실 뒤에서 그냥 노래방 사물함 다니고. 앞에서 네. 네, 그러고 있을 야. 때였는데. 사물함 앞에서 노래랑 랩은 우리가 그래도 제일 잘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우리 시온 씨는 그 보이스 저머니에 나가셔서 준우승까지. 네, 최연소 준결승 준결승. 진출을. 네. 아닙니다. 아니 아. 근데 사실 저는 마미손 형한테 되게 리스펙을 할 수 있는 게 사실 이 잘하시는 분들을 발견하고 맞아요. 네. 예, 그거 자체도 대단한 거고 네. 그분들한테 어찌됐건 진심이 통한 거잖아요. 음.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사실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거기서 엄청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처음부터 정말요. 되게 많이 도와주셔서 그런 부분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또 알려져 있기로는 사실 처음에 시작은 클래식적인 터치를 많이 가져가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쵸. 원래는 클래식 음악을 했었고 네. 원래는 그걸 이제 업으로 삼으려 이제 계속 했었는데 어느 순간 좀 클래식에 제가 회의감이 들기 시작해서 그때 음악을 접고 한 2년 뒤에 14살쯤 접고 이제 한 2년 뒤에 이제 랩을 한 것 같아요. 아, 네. 14살 때 무언가를 그러면- 접을 수 있다는 게 전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14살을 제가 접을 수 있었던 건 제 허리밖에 없었어요. 네, 제 허리와 제 무릎. 저는 제 자존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교과서 앞 페이지 정도. 아니 그러면 네. 어떤 것 때문에 랩에 꽂히신 거예요? 그냥 이제 뭔가
클래식을 했었는데 클래식에 회의감이 들었던 이유 자체가 네. 좀 뭔가 너무 각이 잡혀 있다고 해야 되나? 음. 그래서 음악을 접었다가 음악을 다시 하고 싶은데 클래식은 하기 싫어. 와. 그래서 이제 아예 정반대 거를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이제 힙합을. 거기서 매력을 느낀 건 네. 사실 힙합일 수 있죠. 그렇죠. 예, 사실은 힙합은 어떤 그 기준을 완벽히 벗어났을 때 또 멋이 네 맞아요. 예, 생기는 거기도 하잖아요. 네. 와 그리고 대단하시네요. 공부도 잘하셨대요. 공부. 근데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공부 얼굴이 있거든요. 아, 공부 기운이 있는데 네. 저한테는 똑똑상. 저한테는 볼 수 없는 그 기운. 네, 근데 네, 저는 네. 뵙자마자 느꼈어요. 네. 저 뭔가 있다. 어렸을 때는 또 안경까지 쓰고. 확실하네요. 네. 저희 팀의 안경잡이. 네. 네, 그렇습니다. 같은 네. 안경잡이 출신이네요. 네. 그럼 궁금한 게 보이스 저머니 때는 어떤 클래식적인 걸 기반으로 많이 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이미 힙합을 새로 시작하셨으니까 힙합 음악에 대한 것도 좀 들어가 있었나요? 요소가. 보이스 나갔을 때 당시에는 원래는 랩으로 나가려고 했었는데 네. 이제 그 방송에 나오는 오디션 전에 사전 오디션이 몇 개가 있어요. 네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저한테 랩 말고 노래를 시켰는데 이제 노래를 듣고 거기 제작진분들이 넌 노래해야 돼. 이렇게 해서 야, 갑자기 재능이- 노래를 하게 됐어요. 재능이 참. 육각형으로. 네. 그래서 정식 데뷔도 하기 전에 EBS 공감이랑 SBS 싱프레스도 무대에 오르셨다고. 맞아요. 감사하게도 이제 연결이 이렇게 돼서 거기서 그러면은 이건 뭐 마미손 형 덕분이 아니라 이미 한국에 네. 오셔서 음악을 하셔야 될 그런 그렇죠. 느낌이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타이밍이 진짜로 예술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실력이 이만큼 뛰어나고 혹은 이런 거를 떠나서 회의감이 드는 타이밍에 네. 혹은 나는 이만큼 준비가 돼 있지만 그 타이밍에 딱 먼저 손을 내밀어 준 게 마미손 그렇죠. 형이잖아요. 이 연애도 그렇고 맞아요. 진짜. 네, 어떤 계약하는 것도 그렇고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이 예술인 진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부모님도 정말 멋진 분이라는 게 느껴지는 게. 저도. 네, 맞아요. 이게 또 지금 여기 대본에는 성악을 또 부모님이 하셨다고.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온 씨가 좀 비슷한 결로 가다가 네 다른 음악을 해보겠다고 하신 건데 그거를 지원해주시고 밀어주시고 맞아요. 했던 거니까 굉장히 또 멋지게 느껴집니다. 이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아까 전에 말했듯이 대학교를 이제 자퇴하는 것도 그렇고 네. 그리고 뭔가 한국을 가는 것도 그렇고 보이스 나가는 것까지도 다 부모님이 저를 설득시킨 게 커가지고 이게 제가 막 보이스 나갈 때도 보이스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잘 모르겠다고만 얘기를 했었는데 항상 그래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야, 하시는 편이에요. 사실 대부분의 음악을 하는 분들이 모두는 아니지만 부모님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부모님이 어떻게 보면 자식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쵸, 그쵸. 예, 그걸 설득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이 순간이 시온 씨를 만나는 순간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너무 그리고 감사드리고. 너무 좋네요. 대망의 정식 데뷔를 하십니다. 2022년 첫 Yes. EP 러브. 네. 이 앨범의 소개글 한번 대본에 있는데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네네. 뻔한 제목과 뻔한 사랑이라는 테마. 저의 첫 EP Love는 진부해져버린 사랑이라는 주제를 뒤틀리고 기괴한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하나의 소설과 같은 EP입니다. 뭔가 예술 영화 느낌이 납니다. 네네. 자, 그러면 해당 앨범에서 한 곡을 음원으로 들어볼까 하는데 어떤 곡인지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들어볼 곡은 Lies라는 노래인데 이제 뭔가 연인의 거짓말들이나 이런 것들이 본인은 뭔가 상관이 없는데 네. 연인이 거짓말을 좀 눈치채지 못하게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럼요. 그러니까 뭔가 음. 너무 뻔하게 보이게 거짓말을 하는 게 오히려 아프니까. 거짓말 칠 거라면 나 모르겠죠. 네, 그런 아. 느낌으로 이제 쓴 가사의 노래. 와, 그럼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듣고 오겠습니다. 시온이 부릅니다. Lies. 네, 시온 씨의 Lies 듣고 왔습니다. 참 이 첫 EP에 이어서 바로 또 띵곡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곡 정말 사랑스럽죠. Brain Dead. 네, 네, 이 곡에 대한 설명도 조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브레인데드는 이제 사실 저도 이도치 않게 네. 사실 좀 네, 저도- 유튜브 네, 말해도 말해도 돼요? 괜찮아요. 네, 네. 그런 저희는 깨어 있습니다. 네. 플랫폼들에서 이제 이렇게
바이럴이 좀 됐는데 네. 급발진 창법이라는 그런 수식어로. 아니 근데 이게 급발진 창법이 저희가 알다가도 모르겠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창법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준비될 때 갑자기 확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으아 이런 그렇죠. 느낌인가요? 예, 네. 좀 약간 좀 천둥오랑이 그냥 스타일로. 여유롭게 부르다가 갑자기 아. 지르는. 와. 아니 그래서 이게 다 실력이 있어야 네, 가능하죠. 요 노래를 또 마침 라이브로 준비해 주셨어요. 네, 맞아요. 어떻게 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다는 뭐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혹은 사실- 이 노래의 급발진 창법 외에도 주목할 부분이 요런 거가 있다. 음. 뭐 요런 게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되게 그 노래 자체가 창법이 되게 다양하게 쓰이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가성도 쓰고 뭔가 샤우팅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해서 들어주시면 예스 재밌을 것 예스 같아요. 예스. 그러면 바로 듣고 오죠. 라이브입니다. 시온 씨가 부릅니다. 브레인 데드. 미쳤다.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 와. 이거 좋은 것도 좋은데 이걸 라이브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야. 아니 근데 제가 네네. 그냥 저희가 감상을 하다가 시온 씨를 봤거든요. 너무 편안해 보여. 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그게- 거예요? 아, 뭐라고 제가 질문 너무 잘못 드렸죠? 그쵸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저한테도 좋은 거지. 어떻게 대답해야 그냥 될지 그냥 모를 것 같은 부르는 것일 느낌. 뿐. 네, 와. 그는 그냥 부른 것일 뿐. 아니 근데 이게 또 뷰티풀 노이즈 맞잖아요. 네네. 요 분들이 또 특징인 게 영어로 다들 이제 곡을 많이 쓰시네요. 하시죠. 네, 많이 음. 하시고 또 시온 씨는 작사하실 때 그게 편하실 수도 있고 영어가 그쵸, 아무래도 그쵸. 이 어느 그쵸. 유명 네. 유튜버가 간만에 한국에서 나온 대천재 시온 이렇게 제목으로 노래를 소개했거든요. 근데 해당 영상 조회수가 200만 뷰가 넘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몰랐어요. 와, 200만 뷰가 넘었지만 모른다. 왜냐면 저희는요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그런 거 나오면은. 아 그리고 어. 노래 배경으로 또 드라마 웨인 영상을 깔아주셨는데 찰떡이라는 또 반응이 많거든요. 혹시 그 드라마는 아세요? 웨인? 네, 웨이는 알아요. 아 웨인은 아세요? 네. 오. 그렇구나. 아니 저희 놀랐어요, 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노래 부를 때 막 불편하진 않는데 네. 되게 그래도 제가 쓴 노래 중에서는 좀 어려운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왜냐면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뭐 가성도 갔다가 네. 진짜로 뭐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창법이 다 나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근데 흔들림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그리고 작가님이 또 시온 씨 생각에는 노래랑 그 웨인 드라마랑 잘 어울리는 것 같은지 한번 어때요? 저는 그 드라마 자체에서도 뭔가 이제 되게 그 주인공 자체가 좀 찐따스러운 게 있잖아요. 이 노래도 사실 좀 그런 느낌이 있어서 되게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저라는 캐릭터 자체도 사실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가사가 다 영어라 찐따적인 부분을 느끼지 못하고 그래, 이 사람 그렇죠. 왜 이렇게 세상에서 제일 세련됐지? 근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진짜. 그러면 너무 좋던데요. 네. 네. 유튜브 영상에 나온 댓글 한번 네, 보여주시죠. 제가 한번 아, 읽어보겠습니다. 시호님 독일 프로그램에 나오신 걸 유튜브 통해서 우연히 접하게 됐는데 진짜 바로 팬됐어요. 랩도 잘하고요, 음색도 쩔고요. 추가로 음원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뷰티풀 노이즈 슬립 엑시비션에 나오는 시호님 파트도 좋아요 하셨는데 요 슬립 엑시비션 이 곡은 음원으로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이제 슬립 엑시비션이 저희 회사에서 네. 다 네. 같이 단체로 만들었던 프로젝트인데 네네. 네. 거기서 제가 도입부 곡이랑 그리고 마지막 곡을 담당했었는데 그 곡을 되게 그 매니아 저희 팬층분들이 네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시작과 끝을. 네, 근데 아마 발매는 안 할 거예요. 이게 시호님의 선택인가요? 미소니 형의 선택인가요? 네. 이게 사실 그때 당시 막 NFT 이런 그때쯤이군요. 프로젝트들도 네. 그때 엄청 그런 걸로 이미 네. 약간 발매 느낌으로 네, 했기 맞네요. 때문에 사실 정식으로 발매를 할 수가 사실 없는. 어떤 음원이에요. 느낌인지 네.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네. 또 행주 씨가 다음. 네. 노래가 팝송 같아요. 외국 가수인 줄. 시온이란 이름 검색해서 다른 노래도 듣고 왔어요. 진짜 좋네요. 왠지 세계적인 가수가 될 듯해요 Yes. 하셨는데 네. 시온 씨도 사실 이게 여러 팝송을 들으면서 성장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본인에게 교과서 같은 뮤지션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분이죠? 많은데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충격을 받았던 건 데미안 라이스라는 네. 포크 가수. 네. 그렇죠. 대단하죠. 사실 저도 많이는 몰라도 비 오는 날 꺼내 듣거든요. 네, 이 노래, 그쵸, 이분의 그쵸. 노래를. 맞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더? 그냥 뭔가 그 요즘도 그러는데 요즘 특히 느끼는 건데 뭔가 프로듀싱을 하면서 네. 뭔가 이론 아니면 뭔가 화성학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데
데미안 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다 그냥 있게 하고 오. 되게 감정선에만 집중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가수 같아서 그런 부분이 저한테 되게 교과서처럼 느껴지는 것 와. 같아요. 또 궁금한 게 시온 씨의 커리어를 이렇게 지금 보면 다양한 뮤지션들한테 다양한 장르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 같단 말이죠. 네. 그래서 데미안 라이스를 제외하고 뭐 다른 장르라도 네. 혹시나 좀 이런 뮤지션들이 영향을 줬다 네. 이런 거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뭐 지금 음악 같은 경우에는 EDM 쪽에서도 좀 영향을 받았어요. 포터 로빈슨이라는 이제 좀 되게 환상적인 EDM 음악을 하는 분이랑 뭐 힙합 같은 쪽에서는 카니에 웨스트 네. 같은 아티스트도 엄청 좋아했었고요. 네. 진짜로 이게 사실 저희가 시온 씨가 말씀해 주시는 거 다 뭔가 공감이 되고요. 그러니까요. 더 궁금해지는 뮤지션입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3부를 마무리하면서 시온 씨 노래 한 곡 더 들어봐야 되는데요.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이번에 들을 노래는 Grow and Fly라는 노래인데 네. 이건 이제 제가 한 영화의 이제 GV 행사 그리고 뭔가 시사회 때 프로젝트성으로 같이 발매했던 노래예요. 네. 네, 그래서 저의 성장에 관한 노래인데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시온의 Grow and Fly 듣고 4부로 돌아옵니다. 리듬 파워의 리듬 파워 4부가 시작됐고요. 목요일 스타 심의실입니다. 지금 인계동은 충격의 도가니탕입니다. 네. 독보적이고 황홀한 음색의 소유자, 머지않아 빌보드 차트를 휩쓸 천재 아티스트, 싱어송라이터 시온 씨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뭐 수식어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렇죠. 앞으로도 더 많이 붙을 것 같아요. 분명히. 어떤 거 꼭 이거는 내가 듣고 싶다. 이 별명은 욕심 난다. 갖고 싶다. 이런 거 있을까요, 혹시? 저는 뭔가 매체나 이런 데서 되게 그 천재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아, 그쵸. 맞아요. 근데 사실 물론 제가 음악을 한지 그렇게 오래 안 되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천재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감사하지만 근데 뭔가 제가 한 노력을 조금 배제를 시키는 느낌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타고났을 것이다. 네. 그래서 뭔가 저는 천재란 단어보다는 노력파 네. 뭔가 노력을 정말 많이 하는 아티스트 그러니까 이런 음악을 게 위해서 많은 것들을 네, 쏟아내고 희생하는. 네, 맞아요. 그만큼 네. 음악을 좋아하는 게 느껴지는 그런 수식어 같아서 그게 좀 탐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이 음악을 대하는 태도 자체도 되게 진실돼 보여서 맞아요. 너무 느끼는 게 많습니다. 네. 저희도. 너무 저희가 감사합니다. 진짜로 얘기만 나눠봐도 이렇게 배우는 그런 맞아요. 시간이에요. 아, 자, 빅나티의 앨범에 하치코, 네, 하치코라는 이 곡도 함께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이 어떤 인연으로 협업을 하게 되신 거예요? 하치코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제 곡이었어요. 아, 근데 진짜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뭔가 회사랑도 얘기를 하고 뭔가 제가 생각하기에도 제 앨범에 넣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느껴서 그냥 배제를 해놨었는데 그 동현이가 제 작업실에 놀러 와서 제가 이제 버리는 곡들을 듣다가 이건 나죠. 줍줍이라고 하죠. 네. 줍줍. 네. 네, 청약 같은 거로 맞아요, 따지면 맞아요, 줍줍이에요. 이제 줍줍을 해가서 네. 이제 그 이후에 동현이랑 몇 번 만나서 좀 편곡도 바꾸고 하면서 탄생한 곡이에요. 그러면 어떤 곡인지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하치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치코라는 일본의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네네네. 네. 이제 주인을 정말 그 주인을 배신하지 않고 이제 주인을 끝까지 기다리는 그런 강아지의 이야기인데 그걸 뭔가 사랑에 비유를 해서 뭔가 되게 사실은 이미 연인은 떠나갔는데 그 자리에서 지키고 와. 뭔가 음. 떠나지 못하는 그런 그 혹시 하치코가 그 강아지인가요? 하치코 동상. 그죠. 네, 하치코요. 시부야에 시부야에 있는. 유명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사실 어떤 그 대명사죠. 네. 그리고 이거 딩고에서 불렀던 요 라이브 영상이 굉장히 유명하고 100만 네. 뷰를 넘겼어요. 그래서 요 네. 댓글에 우리 또 시온 씨 칭찬을 몇 개 그렇죠. 가져와봤는데 저희가 또 한번 지근 씨가 그러면 저부터 한번 좋습니다. 읽어볼게요. 네, 네. 역시 가시온 덜덜 독보적이고 황홀. 시온님은 또 제 마음과 고막을 녹여버리는 네. 진짜 항상 레전드이신 거 본인이 더 잘 알고 계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뭐 시온님은 그저 저의 삶의 낙 정도 그냥 음악해 주셔서 항상 감사할 따름 하셨는데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의 낙이 되어 주시는 또 시온 씨의 낙이나 즐거움, 뭐 취미 이런 게 있을까요? 매일같이 음악을 하다가 오늘은 너무 스트레스 네. 받는데 뭐가 있을까? 딴 거 뭐 좀 해볼까? 오늘 뭐 잠깐 이런. 쉬자 아. 몇 시간 이럴 때 어떤 거 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EPL을 보는 걸. 허란? 맞아요. 잠시만요. 그러면 어디 보이비 씨. 어디 팬이세요? 아 저는 리버풀 팬. 아, 고생 많으십니다. 코비시구나. 아, 코비시구나. 아이, 그래도 네, 뭐 저는 사실- 코비입니다. 아. 근데 또 이게 아쉽네요. 그 딱 연남동에 네. 리버풀 펍이 있어요. 네, 거기 맞아요. 가셨나요? 대왕당. 네. 아니요 가보진 못했어요. 아, 거기서 한번 근데 같이 거기가 축구하면 좋았을 없어지잖아요, 텐데. 이제. 거기가 이제 네, 이사 맞아요. 가거든요. 네. 네, 이게 조금 아쉽긴 거기서 하지만 저랑 보이비는 자주 종종 축구 아, 가요. 진짜요? 네, 종종 봅니다. 이게 또 리버풀과 아스날은 또 이게 또 어느 좀, 정도 좀 네, 예, 우호적이기 친구- 때문에 저는 약간 네. 맨유 팬이거든요. 그쵸, 제가. 여기 두 아, 분이 아, 있죠. 지금- 하지만 우리가 뭐 그쪽 나라 사람은 자, 아니니까. 시온 씨가 네. 바로 그쵸. 거리를 두기 아니, 아니, 시작하십니다. 아니, 아니, 리버풀에 이거는- 대단한 선수 얼마나 많은데. 맨유는 짱짱하죠. 맨유는 레전드죠. 네. 그리고 리버풀은 이 축구 그 팬들의 어떤 그 열정이나 이런 맞아요. 문화가 이 엄청 리버풀은 유명합니다. 리스펙트가 필요합니다. 네, 그쵸, 정말. 아니 그 네. 리버풀 팬분들의 그 펍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요. 맨유 선수들 얼굴로 돼 있는 휴지. 아, 그쵸. 예, 휴지가 두루마리 휴지가 이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 어. 봤어요. 해골에 I hate Manchester United라고 적혀 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아, 네. 봤어요. 그 정도로 살벌합니다. 언제 네. 한번 예, 맨유랑 리버풀 경기 때 같이 한번 봐요. 호라. 그러면 그래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뭐 그러면 예. 또 보이비 씨가 좋습니다. 다음 댓글. 다음 댓글이요. 시온 외국 유명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엄청난 활약을 하고 지금은 지올팍, 김승민, 찬주 등이 소속돼 있는 마미손 회사 뷰티풀 노이즈에 있습니다. 진짜 천재란 말 안 좋아하는데 진짜 천재임이라고 달아주셨는데 저희는 방금 확인했어요. 시온 씨가 천재보다는 노력에 가깝다는 그러니까 것을. 노력형 네. 천재로 하죠. 네, 좋습니다. 아, 사실 뭐 저희도 예, 이 시온 씨의 마음은 아는데 천재란 말이 나와요. 그 네. 정도로 음악을 사랑하시는 게 느껴지고 좋아서 그런 거죠. 아니 그리고 네. 오디션 이야기가 또 나온 김에 쇼미더머니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제출 기간을 지키지 못해서 참가를 못했다. 요걸 또 마미손 형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제가 볼 때 이거 약간 뭔가 그림이 그려져요. 호랏? 뭔가 마미손 형이 만들어낸 것 같은 느낌이. 호랏? 어때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지원 영상을 찍고 그리고 기간을 안 지킨 것까지는 맞는데 네네. 그 이후로 사실 이제 방송이다 보니까 사실은 다시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긴 했어요. 그쵸, 맞아요. 그쵸, 그쵸. 방송국 아무래도 네. 너무 화제가 됐으니까. 네. 근데 그 이후로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제 음악이 과연 힙합이랑 아, 이제 힙합 경연 프로그램이니까. 이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이미 제 음악이 예전은 모르겠지만 지금은 너무 멀어져 버린 거예요. 힙합이랑. 그래서 뭔가 이거는 그냥 좀 무대를 안 나가는 게 좋다. 하긴 생각해 보면 이런 음악을 하시는 저희도 이제 음악을 들어봤지 않습니까? 네. 시온 씨가 이제 디스전 같은 걸 한다고 하니까 생각하면 되게 안 나가시길 잘했다. 근데 맞아요. 근데 일방적으로 맞았을 것 또 같아요. 이런 분이 기가 막히게 또 잘해주죠. 그쵸, 그렇죠. 원슈타인도 잘했었으니까. 네. 또 아, 만약에 그렇죠. 시온 씨가 하셨더라면 이게 음원 성적이 방송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네 얼마나 이게 또 좋았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네. 진짜로 상처받는 일도 많고. 네. 그쵸. 예, 시온 씨의 선택이 맞았을 네. 겁니다. 이유가 다 있을 거예요. 네네. 그러면 또 저희 시온 씨 라이브 한 곡 더 들어볼까 하는데 어떤 곡일까요? 이번에 부를 곡은 Knowledge Addict라는 저의 가장 마지막 앨범 Live의 수록곡이에요. 아, 그럼 어떻게 또 기호강 한번 해볼까요? 아 기대됩니다. 네, 네. 헤드폰을 고쳐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온의 날리지 에릭트 듣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시온 씨의 날리지 에릭트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라이브입니다. 와, 저는 중간에 약간 랩 하실 때 미쳤어. 약간 앙드레 3000 같은 느낌도 살짝 났고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은 이 톰미 씨가 긴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진짜로. 네, 그치. 저는 그런 생각이 네. 문득 듭니다. 덤벼. 지금 밖에서 모든 제작진들이 입틀막을 시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엄지척 나왔고요. 저희 다른 이게 원래는 방송에 안 들어와 계시거든요. 아 맞네요. 저 이제 막 갓 20살이 되신. 근데 오늘 자리를 안 벗어나시네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네. 기호광이란 말이 딱 맞지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라이브가 더 좋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미쳤어요. 와. 진짜 이 감사합니다. 박자. 와 어떻게 된 거죠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곡이 수록된 앨범이 두 번째 EP 라이브인데 러브에 의해서 그러니까 리브 연속성이 느껴지는데 역시나 의도하신 건가요? 네, 그쵸. 이제 그리고- 러브, 말씀해 주세요. 네, 러브 같은 경우에는 사랑을 다룬 이야기들이라면 리브는 이제 삶을 살아갑니다. 네 다룬 이야기들이고 리브 같은 경우에 표기도 사실 L을 이제 크게 했어요. 러브는 다 소문자인데 아. 그것도 이제 제가 좀 더 이제
그때 당시 제가 막 성인이 됐을 때인데 네네. 리브를 발매했을 때 그래서 뭔가 성인이 된 것도 표현을 하고 싶었고 네, 사회초년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담았어요. 근데 또 요거를 또 앨범 소개를 또 영어로 쓰셨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도 어떻게든 할 수 그러면 있지만 요거 한번 시온 또 씨가 멋지게 읽어주시고 아, 네. 해석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Love and live. Here's an introspection into my perception of the world and the process of growing up. A constant switch between pain and hope. But is it really worth it? Yeah, got I it. agree. Got it. Yeah. 맞아, 네. I got 어떤 it. 내용일까요? 요게? 이제 정말 우리 바보 같죠? 저기 바보 한- 삼형제. 지금 한 10명 있거든요. 시원 씨 무슨 뜻입니까? 네. 아니 이제 이거는 번역을 하자면 저의 삶에 대한 저의 삶과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에 이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라는 뜻이고 저의 삶 속에서 뭔가 희망과 아픔의 교차를 네. 표현한 앨범이라고 와. 네, 썼습니다. 아니 지금 보면은 그 러브 EP 발매 후 이 리브 앨범까지 해서 계속 곡 작업량이 굉장히 어마어마해요. 많은 것 같거든요. 네. 이런 거는 평소에 트랙을 많이 쌓아두시는 편이에요? 평소에 그 이제 제가 1일 1곡이라는 오. 그런 와. 걸 하는데 매일 그 아침에 출근해서 네. 곡이 나올 때까지 작업실을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데모를 많이 쌓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좀 발매를 하고 싶은 걸 좀 뽑아서 디벨롭하는. 네 내는 것 같아요. 네 진짜 근데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루틴화하는 게 보면 막 스티븐 킹도 그렇고 네. 이렇게 루틴화하는 예술가들이 이런 식으로 정말 계속 작업물들을 꾸준하게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아. 노력형 네. 천재가 많네요. 맞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와 정말 많이 배웁니다 오늘. 그러면 저희가 또 시온 씨의 두 번째 EP 리브에 수록된 노래 Spaceships and Pilots를 음원으로 들어보려고 하는데 이 노래 어떤 곡인지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노래는 이제 좀 불안감에 대한 노래예요. 그래서 불안감을 이제 어렸을 때 제가 일기장에 불안감을 표현한 일기가 하나 있었어요. 네. 이제 어렸을 때 시선으로 뭔가 그 불안감에 시달리지 않는 사람들이 뭔가 우주 비행사처럼 느껴진다고 오. 썼었는데 뭔가 그 사람들은 우주에 이제 산소가 없는데도 우주에서 숨을 쉴 수가 있으니까 오. 그런 장비를 이용해서 그래서 저도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다는 뭔가 좀 어린 그런 마음에 네. 불안감을 표현한 곡인 것 같아요. 멋있네요. 진짜 멋지네요. 이게 네. 곡 하나를 해석할 때 진짜 되게 뭔가 시적인. 동화적이고. 네, 동화적이고 그런 게 다 담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Spaceship and Pilots 이 노래 듣고 올게요. 시온의 Spaceship and Pilots 이 곡 듣고 왔고요. 예, 이제는 시온이란 뮤지션에 대해서 소소한 TMI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좋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독일 태생이지만 한식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음식을 가장 즐겨 드시는지 최애 음식. 저는 최애 음식은 순두부찌개인데. 호랏. 오. 이야. 근데 최근 들어 많이 먹었던 건 육회 비빔밥. 육회 비빔밥 훌륭하죠. 그러네. 그러면 네,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최근에 육회 비빔밥이랑 네. 육회, 저는 또 약간 제가 좀 더 형인 게 네. 육회 물회까지. 오, 네. 육회물회가 있어요? 와우. 있어요. 요즘 그런 게 있어요? 송도에서 잘 나가요. 아 이게 또 도영 씨. 탄수화물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 그쵸. 물회가 좀 더 괜찮을 그래서 거예요. 제가 한 이틀 그렇게 줄이다가 하루에 폭식을 탄수화물 하는구나. 데이를 만들어서 아, 계속 유지 중입니다. 치팅데이. 아니 잠깐만 그러면 어릴 때부터 한식을 계속 많이 드셨던 거예요? 네. 이제 오. 독일은 사실 한식이 따로 없으니까 네네. 어머니가 이제 항상 마트에서 재료 사오셔서 항상 야. 다 아니 그럼 저는 만드셨어요. 궁금한 게 이거 개인적으로 독일 음식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막연하게 뭐 소세지, 맥주에 뭐 소세지 뭐 뭐 슈바인 이런 학생 것들. 뭐 이 네. 정도 아는데 혹시 좀 독일 음식 중에 한국인들한테 이건 입맛에 맞을 것 같다라는 음식이 혹시 있을까요? 그 독일 음식이 진짜 별게 없어가지고 아, 그래요? 김민재 씨한테 또 알려주실 수 있으니까 네,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독일 생활할 네. 때 네. 조금이나마 저희가 파이팅을 드리기 네, 위해서.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건 약간 돈가스 비슷한 건데 호라? 네. 슈니첼이라고 슈니첼? 들어본 네. 것 같아요. 무슨 셀이요? 슈니첼. 아, 슈니첼. 네, 네. 아, 네. 슈니첼. 그런 오케이. 그것도 포크 커틀렛 종류. 오. 네. 자, 김민재 씨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네, 그 음식을 많이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온 씨가 이 방송을 시작한 이래 독일의 음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표정이 어두웠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니, 재미가 없어 보였어. 진짜 네. 별거 없나 봐요. 아 독일 진짜 음식이. 그-
이건 일환데 그 고등학교 때 이제 친구들이 초대를 하잖아요. 네네. 네. 우리 집에 이제 친구들이 오면 막 한식 밥상을 막 다 차려주는데 야. 제가 거기 가면 아스파라거스에 브로콜리 같은 거 해가지고 뭔지 알겠다. 이상한 스테이크 소스 뭐. 같은 거 찍어 먹으라고 네. 해서 스테이크도 안 줘요. 아 진짜요? 그냥 브로콜리랑 진짜로? 아스파라거스 주고 진짜 그렇게 사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국에 여행 오시거나 한식을 보면 그 되게 자극적이고 맛있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환상의 맛이라고 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또 우리나라에서 그러네. 지금 또 활약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네. 다른 얘기지만 클린스만의 1승을 기대하면서 네, 다음 맞습니다.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그리고 또 이제 또 특이한 신조어를 많이 쓰신다고 아. 최근에 또 알게 된 신조어가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뭔가 신조어를 제가 그 있는 걸 쓴다기보다는 제가 그냥 만드시는 뭔가 스타일이구나. 줄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아. 그냥 쓸데없이 줄이는.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서 그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봤던 것 중에 네네. 진짜 웃겼던 건 이제 유병재님이 하시는 것 중에 그 그 말 줄이는 거. 줄이는 게 있었는데 네. 그 죄송합니다를 죄로 줄이시더라고요. 죄?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웃겨가지고 아이고, 그거 웃기다. 되게 재밌어요. 그게 아마 그 빠더니스 그분이랑 해가지고 아, 세 네. 분이서 이제 막 하는 거였는데 네. 뭐 고맙습니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줄이는 네. 거죠. 그 영상 이후로 제가 자꾸 말들을 줄이기 시작해서 예를 들면 어떻게 줄이셨어요?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혹시? 뭐 지금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어떻게 줄이셨어요? 이런 식으로 아. 잊지 않은 건데 네, 그냥 다 잊지 않은 줄이는 건데 거죠. 그냥 네네. 진짜 억지로 그냥 줄여버리는. 그러니까 별다 줄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네. 저희가 별걸 다 줄인다. 별걸 다 줄인다. 네. 혹시 그럼 뻑카충이라는 말을 아실까요? 버스 카드 충전. 아유 이게 이건 이건 너무 왜냐면 내가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됐던 뻑카충에서 그게 좀 최근이라고.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배우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습득을 하는 거라면 뻑카충 정도까지는 그냥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지금 씨, 정도다. 지금 네, 씨 그 그쵸. 말이 디토합니다. 아, 디토합니다 아시잖아요. 알죠. 네. 자, 그러면 작가님이 퀴즈를 내셨어요. 자, 주불은 뭐의 줄임말일까요? 몰라요. 죽여불라. 주불? 주불? 쭈꾸미 불고기? 택배? 택배? 주문. 택배? 주문 불가? 주문. 주문불가 그럴 듯한데. 택배 주인 불결할 주소불 주소불명? 불일치? 주소불명? 주소 불러. 주소 불러주세요. 주불. 진짜 주불. 아이 주불. 아유 진짜. 선물 이걸- 보내게 주불. 잠깐 얼마? 이걸 이렇게 개불 줄이는구나. 계좌 불러. 맞네. 개불은 아니에요? 개불은 안 되나요? 개불은 먹는 건가요? 네. 이것도 좀 소리 하지 마 임마. 미안해. 네, 어떻게? 예. 이것도 좀 별다줄 같네요. 그러니까요, 별다줄이죠 사실상. 네네. 근데 그런 식으로 저도 많이 장난식으로 많이 하는 네. 편이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시점에서 네. 뻔한 질문이긴 하지만 가장 궁금한 질문입니다. 한번 네네. 해볼게요. 여러 가수들이랑 협업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안 해본 사람 중에 꼭 작업을 해보고 싶다. 그런 가수분 계세요? 궁금해요. 한국에서는 사실 빈지노님을 어울려라. 이거 어울리네요. 최고지. 네. 어울려요. 네, 진짜 사실 너무 최고셔서 이번에 네. 노비츠키도 잘 들어보셨고. 네. 제가 그런 뭔가 앱스트랙 힙합 쪽을 너무 좋아해서 네. 너무 취향 저격을 이번에 당해가지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꼭 해보고 싶지만 이렇게 사실 근데 열려 있죠. 네, 사실 충분히 네. 희망사항일 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이게 3자 입장에서 볼 때 빈지노 씨가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요즘. 그리고 진짜요? 빈지노가 그 되게 오이글리 좋아하잖아요. 씨랑 작업한 일화를 들어봐도 그냥 자기가 그 노래를 틀어놨다가 랜덤으로 틀어놨다. 이 사람 뭐지 하고 먼저 연락했다고 하는 것처럼 근데 오히려 열려 있는 네, 친구라. 빈지노 씨가 댓글 같은 거 안 달았어요? DM이 오신 적은 네, 저는 있었어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댓글 그러니까. 그런 걸로 네.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충격 받았다고. 그러면 네. 또 외국 분은 누가 있을까요? 외국 뮤지션. 외국 쪽에서는 이제 비트메이커 분이신데 이제 케니비츠 네, 알죠. 제 프로듀싱 우상이에요. 네,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우리 작가님이 빈지노 아내분이 스테파니. 네, 그쵸, 스테파니 독일 좋아하는 독일 분이시죠. 네. 네. 이건 또 이게 굉장히 이제 약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지연, 학연, 네. 클린스만, 이런 걸로 묶어 스테파니 미초바. 묶어 가는 거야 그냥. 네, 봉근차. 저도 그런 공통점 있죠. 우리나라 지금 축구 감독 독일 분이잖아요. 아이 그렇죠, 아니 그렇죠. 육회 비빔밥 서로 좋아하시고. 육회 그쵸, 비빔밥 그쵸, 좋아하시고 네. 리버풀 아스날 우호적이고. 네, 그쵸, 계속 그쵸. 이어집니다. 네, 네네네. 좋습니다. 이건
진짜 TMI 질문인데 네. 넥타이를 자주 착용하세요? 좋아하죠. 네. 혹시 뭐 이유가 있어요?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시그니처를 만드는 느낌인가요? 아니면 그냥 좋아서 하시는 거예요? 시그니처보다는 네. 이제 리브라는 앨범을 만들 당시에 넥타이 한참 꽂혔어요. 또 제가 일본을 좋아해서 네. 그 뭔가 회사원의 뭔가 시그니처 같은 게 사실 넥타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회 초년생이 이제 뭘로 표현을 하는 게 가장 인상에 잘 남을까 싶어서 비주얼적으로 가장 쉬운 게 넥타이겠다 싶어서. 근데 진짜 그런 식으로 뭔가 예를 들면 옛날에 해솔이 그 자이언티가 이제 뭐 그 안경이나 그 모자나 뭐 이런 것들을 했던 것처럼 약간 그런 게 딱 꽂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네. 스타일링 포인트가. 맞아요. 너무 잘 어울리기도 한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여러모로 이렇게 시온 씨와 얘기를 하다 보니 네. 어느덧 목요일 순서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니 또 어떻게 마지막으로 소감 한번 시온 씨. 오늘 예상치도 못하게 축구 얘기도 하고 뭔가 빈지노님 얘기 맞아요. 되게 재밌는 얘기 많이 한식 한것 얘기도 같아서 하고. 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또 사실 브레인데드 이렇게 라디오에서 이렇게 불러본 것도 처음이어서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이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다음번에도 네. 좀 시간이 흘러서 또 새로운 앨범을 갖고 네, 저희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OBS 라디오 리듬 파워의 리듬 파워 목요일 순서를 다 마쳤고요. 오늘 끝곡은 시온 씨 노래 들어봐야겠죠? Dirt Cheap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리듬 파워 그리고 시온 씨였습니다. 매일 오후 2시는 리듬 파워 X2.